우선 선생님이 화요일 날은 조금 비반의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우리가 S반, A반, B반이 섞여 있어서 서로 좀 약간 양보를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은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거거든.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 거고, 지금 선생님이 푼 거를 좀 쭉 봤는데 잘 풀었는데, 그냥 이제 나라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갈 거고, 어떻게 하면 좀 계산도 줄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좀 해볼게. 우선 선생님이 시험지에 대한 총평을 짧게만 하고 가보면 되게 흠잡을 데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 배웠는지 점검하고 뭘 내가 알고 있는지 확실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적당히 함정을 잘 팠고,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만 아마 피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피하기 힘들었고, 두 번째는 학교가 시험지 수가 좀 적어. 시험지 수는 적거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아마 그냥 흔히 속된 말로 노가다로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고나 솔터고 수준의 시험이었다면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풀었다가는 시간 많이 모자랄 거거든. 그래서 특히, 그리고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봐주고, 개인적으로 나는 특히 이제 S반이나 A반 친구들은 더더욱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렸으면 좋겠거든.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B반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열 처음 수업할 때, 수열 처음 수업하는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큼은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안 된다. 그냥 완벽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이제 풀이를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물론 이제 도형 문제들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 안 할 거고 11문제만 풀이를 할 거거든. 그래서 5번부터 한번 봅시다. 나머지 문제들을 틀린 친구들은 한번 복습해서 공부해보고, 오늘 B반 친구들은 조금 수업이 빠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는 거를 완벽하게 하길 바라고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하면서 수준을 이 정도까지 쌓길 바라고 하는 거라서 한번 잘 해봅시다. 자, 5번은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코사인 BAD를 구해달래. 문제 잘 읽어야 돼. 코사인 BAD,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내가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삼각형 BDA에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빨리 체크가 돼야 돼. 지금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AD의 길이를 루트 10이라고 줬지? 여기를 루트 10이라고 줬어.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3이라고 줬네. 그럼 이렇게 주어지는 순간 삼각형 AD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빨리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빨리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닮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가 닮음이니까 선생님은 도형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모양 맞춰가는 습관 들였으면 좋겠거든. 얘를 이렇게 눕혀볼게.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D가 된다면,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삼각형, 얘랑 큰 삼각형이 닮음?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3 닮음이겠네. 그럼 요 길이가 요 놈의 3배인 9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D의 길이가 바로 나오겠네. AD의 길이는 여기다 쓸 거 아니야? 8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A, B의 길이는 요거의 3배니까 3루트 10. 그럼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삼각형 ADC에서 알게 됐으니까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그래서 그냥 A라고 쓸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2배의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10 분의 요놈의 제곱, 저놈의 제곱 빼기 64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였어. 이 정도는 꼭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닮음 항상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나는 오늘
우리가 정말 시험 기간에 실력을 쌓아가지고 정말 실력을 쌓았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가지고 풀 거니까 잘 봅시다. 자, 봐봐. 지금 부분합이 주어져 있어. 부분합이 뭘로 주어져 있냐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등차 수열 합이라고. 근데 하필이면 상수항이 지금 0이 아니니까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얘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 만약에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등차 수열에서는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요거 안 하고 바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한 번만 해볼게. 등차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부분합 어떻게 만들어져? 부분합 어떻게 만들어져? 항상 n에 대한 2차식인데 최고차 항계수가 뭐가 된다? 공차의 절반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상수항은 반드시 0이고 최고차 항이 공차의 절반이다. 그래서 얘 보자마자 2분의 3의 n제곱 보자마자 일반항 빨리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공차가 3이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항 어떻게 찾으면 되니? 원래 이놈의 지금 실제 첫 번째 항 A1은 실제 A1은 어떻게 될 거야? 여기다 1, 1 집어넣은 S1하고 같이 그래서 1, 1 집어넣으면 6 나오나? 6 나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6이야. 6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첫 번째 항은 따로 놓을 거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된다고 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등차 수열로 생각하면 되겠지. 일반항 어떻게 찾을래? 이 일반항 두 번째 항 찾을 거야? 보통 다 두 번째 항 찾아가지고 가던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얘가 상수항이 0이었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 맞니? 이거 가리고 가면 되지.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항 얼마야? 만약에 내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다면 첫 번째 항 얼마였을 거야? 마이너스 5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겠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3의 마이너스 8이다. 그러니까 사실 뭘 많이 쓰면 안 돼. 쓰면 쓸수록 계산 실수하는 거고 뭔가가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항 얼마?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23번째 항은 아이고 뭐야. 가끔씩 얘네들이 이렇게 아파. 23번째 항 얼마 나오니? 23 집어넣으면 얼마지? 69, 61 나오나? 왜 그럴까? 또. 봅시다. 그러면 23번째 항은 23 집어넣으면 69에서 8 빼니까 61인 거 맞니? 그럼 얘네들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지. 등차 수열에 의해서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62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니? 항의 개수 셀 때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1부터 24까지 있었으면 홀수의 개수가 12개잖아. 홀수만이니까 그 중에 한 개 빠졌으니까 11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6 더하기 얘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 S반 친구들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뭐 S3에서 S2 빼고 해가지고 일반항 찾고 하는 것도 많이 할 텐데 이게 숫자 일부러 이렇게 지금 분수로 지저분하게 준 거거든. 한 10명 중에 한 명은 계산 실수하길 바라고 문제 내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덜 쓰고 푸는 법 했으면 좋겠고 7번도 마찬가지인 거야. 7번도 선생님이 계속 등차중항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 등차중항을 잘 쓸 수 있으면 잘 쓸수록 계산이 많이 편해질 거다. 지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이라고 줬으니까 9번째 항하고 11번째 항 빨리 등차중항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9와 11의 가운데 번째 항의 2배인 등차중항에 의해서 A10과 같다고. 얘가 0이다 라는 거네. A10이 0이다 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0이잖아. 그럼 절대값 A8이 4라는 거지. 근데 봐봐. 공차가 양수야.
공차가 양수니까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값이 점점 커질 거거든. 그럼 A10은 0이니까 A8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얘는 음수겠지. 점점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절대값 A8이 4인데 A8이 음수니까 A8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10이 구해달래.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A10이 0이잖아.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둘이 몇 칸 차이 나니? 2칸 차이 나지? 2D가 4라는 거네. 그럼 A12는 10번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4가 답이었어. 사실 한 줄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정말 잘 써줘. 계속 봅시다. 등차 수열 문제 계속 나오지? 8번도 한번 봅시다. 8번도 잘 풀었어. 잘 풀었는데 한 번만 좀 얘기를 하면서 가볼게.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공차가 마이너스 4고 10번째 항이 40일 때 AM과 SM이 같고 싶대.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어떤 상태를 물어본 거거든. 어떤 상태를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 찾아가지고 표현하고 부분합식 찾아가지고 표현해서 같다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은 식을 찾는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면 대부분 이렇게 풀 거야. 등차 수열 공차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내가 초항을 A라고 설정하면 일반항도 표현할 수 있고 부분합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S12, 40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찾아서 식을 정리하는 거지. 한 번만 써볼게. 쓰지 마. 적지 마. AN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한 거라고. 그럼 SN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 n개를 곱한 걸 표현해서 S12, 40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풀지 말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일반항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절대 표현 안 할 거고 부분합도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할 거야. 우리 빨리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등차 수열에서 적어도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등차 수열의 합은 최고차항이 공차의 절반이고 봐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무조건 얼마야? 0이라고. 상수항이 무조건 0이야.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 근데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항상 S0가 얼마냐면 S0가 항상 0이지. S0가 0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더한 건 0이잖아. 그래서 상수항이 없어서 얘 n으로 사실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SN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되겠어? 공차의 절반인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 이 정도는 내신에서 기억해달라는 거지. 마이너스 2고 뭘 인수로 가져야 돼? n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무조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저런 걸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S10이 40이니까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10 집어넣어서 얼마 나와야 돼? 40 나와야 돼. 그럼 K가 지금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 암산을 할 수 있지? 12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럼 SN 나왔지. 그럼 SN이 구해지는 순간 내가 얘를 이용해서 빨리 뭘 체크할 수 있다? A1도 구할 수 있잖아. 특정한 항 하나도 찾을 수 있지. 1 집어넣으면 A1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0인가? 이렇게. 그럼 내가 첫 번째 항이 20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일반항도 만들어지겠네.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첫 번째 항이 22가 나와야 되니까 26.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네. 그래서 식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거잖아. 적어도 등차 수열만큼은, 등차 수열의 한 만큼은 이번 내신에서는 기억하고 가. 도움 많이 될 거야. 어려운 문제들 풀 때는 더더욱 도움 많이 될 거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m이 1하고 13 나왔나? 1하고 13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 항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화요일날 문제풀이 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일반항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문제였고 9번도 봅시다. 9번 선생님이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반 B반도 그렇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식으로 푸는 거야.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5번째 항이 2고 10번째 항이 66일 때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등비 수열 초항 A로 놓고 공비를 R로 둔 다음에 5번째 항을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지. R-1분의 A에 R의 5제곱 빼기 1 얘가 2다라고 쓰고 S10은 R-1분의 초항에 R의 10제곱 빼기 1은 얘가 66이라고 써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하지 말자고. 항상 얘기하지만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똑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유지가 된다. 등비 수열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한 번만 써볼게.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있을 때 내가 5개씩 묶으면 얘네가 지금 등비 수열이니까 5개씩 묶어서 얘를 마치 첫 번째 항, 얘를 마치 두 번째 항, 얘를 마치 세 번째 항으로 묶어도 뭐가 유지된다고? 등비 수열 유지된다고. 그럼 지금 5번째 항까지 하면 얘가 2잖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하면 S10이 66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64인 거 맞니? 그럼 5개씩 묶었을 때 뭐가 유지돼? 등비 수열 유지된다고. 공비가 얼마인? 32인 등비 수열이 되겠네. 그럼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도 64에다가 얼마? 32 곱한 놈이 되겠다. 그럼 대충 이제 보기 슬쩍 보면 60 곱하기 30만 해도 1800이니까 얘는 1800을 훌쩍 넘어가지? 얘가.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겠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꼭 할 수 있어야 돼.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야. 5개씩 묶어도 이게 원래 등차 수열이었으면 등차 수열 유지됐을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봅시다. 선생님 이제 수학에서 경험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경험치 이론. 내가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경험치를 많이 쌓아놨다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때 편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비 수열은 무슨 짓을 해도 등비 수열이 나온다라는 거야. 너네가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막 제곱을 할 때도 있고 역수를 취할 때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이거 뭔 짓을 해도 등비 수열이 나오네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 지금 이 문제 봐봐. 이 문제도 어떤 거에 역수를 취한 거에 합이 지수꼴로 나와 있거든.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수가 나온다? 지수꼴로 표현이 됐다? 무조건 무슨 수열? 무조건 등비 수열이야. 그냥 무조건 등비 수열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등비 수열 아니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 무조건 등비 수열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야. 몰라도 좋아 이건. 근데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좀 기억했으면 내신에서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가 있거든. AN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의 합 SN은 항상 어떤 꼴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꼴로 표현이 돼.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P.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몰라도 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 등차 수열은 무조건 기억했으면 좋겠고 등비 수열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손이 조금 고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고 싶어.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거든. 등비 수열은 어떤 꼴이 될 때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냐면 요런 꼴이었어. 아래 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 서로 부호만 반대면 돼. 사실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항 따로 논다라는 생각 든다고. 얘 지금 이 n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얘는 1이고 여기가 6이니까 지금 모양이 서로 부호가 다른 형태가 아니거든. 다시 얘를 선생님이 편의상 SN이라고 써볼게. SN이라고 쓰면 자 등차 수열하고 다르게 저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공식 안 외워도 된다라는 거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 SN에서
Sn-을 뺄 수밖에 없는데 얘는 무조건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두 번째 항부터라고.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어떻게 구해야 돼? S1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다르니까. 물론 계산해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1은 8이 나와. 8이 나와. 그래서 첫 번째 항 따로 논다는 빨리 생각해야 되고 n번째 항 합에서 n-1번째 항 뺀 거니까 Sn이고 그냥 해볼게. 2의 n제곱 플러스 6에서 빼기 2의 n-1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빼면 되거든. 나도 이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고 한 걸로 사실 계산하는 걸 좀 선호하긴 하는데 등비수열은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나아. 계산하면 자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가 n개 있고 2가 n-1개 있으니까 2의 n-1개로 묶으면 얘는 2가 하나 남고 뒤에는 다 묶여서 얘가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 A에는 2의 n-1제곱이야. 미안해. A n분의 1이지. 이거 거꾸로 했다. 이렇게 쓸게. 이거 치환해서 간다면서 내가 그냥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버렸네. 얘도 A 1분의 1이지. 이렇게 돼야지. 미안. 그럼 역수 취하면 A에는 어떻게 돼? 2의 n-1제곱 분의 1 이렇게 그냥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첫 번째 항 빨리 떼줘. A1 따로 뗄 거고 A2부터 7번째 항까지 더 할 거야. 내가 이 문제가 흠잡을 데 없이 좋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를 다 이렇게 세팅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항 다 일부러 따로 빼게 줬다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무조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야. 그래야 어떻게든 실수할 애들이 생기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A 1분의 1이 8이었으니까 얘 8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돼? 등비 수열의 합이지. 1, A2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공비 2분의 1 항의 개수 몇 개? 2부터 7까지니까 6개.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으로 체크가 되겠다. 굳이 써보면 8분의 1 더하기 초항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 분의 초항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의 항의 개수 6개니까 6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약분돼 사라지고 1에서 64분의 1 빼니까 8분의 1 더하기 64분의 63이 되겠다. 그래서 64분의 7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등비수열, 무슨 짓을 해도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만 좀 인지하고 역수취해도 등비수열 되겠네 라는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 11번은 소고형 문제라서 정말 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소고형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열심히 다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틀려도 괜찮은데 이 수열의 합에서 저런 소고형 문제들을 나는 노력을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해.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1부터 20까지 다 써서라도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 안 틀렸으면 좋겠어. 잘 봅시다. 우선 여기 빨리 넘어갈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 빨리 만들어야 되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일반항 바로 나오겠네. 일반항 A에는 3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보통 식 집어넣어서 많이 할 텐데 나는 식 집어넣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괜히 쓸 것만 많아지잖아. 나는 그냥 이대로 할 거고 선생님이 비반에서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유리화해서 푸는 문제들 부분분수 말고 유리화해서 푸는 문제들 내가 분명히 이거 바꾸라 그랬어. 유리화해서 할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큰 거 앞에 쓰고 작은 거 뒤에 써야 쓸데없이 두 번 계산 안 하고 실수 안 한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바꾸고 가. K는 1에서 20까지 루트에 부분분수는 작은 걸 앞에 쓰는 게 맞는데 유리화 문제는 큰 걸 앞에 써줘야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자, 유리화하면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게 될 테니까 둘이 빼면 얼만큼 차이나? 공차 2개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공차가 3이니까 6만큼 차이 나네. 그래서 6분의 1이 이렇게 생길 거고 6분의 1이 생길 거고 요거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가 될 테니까 이 정도 그냥 바로 할게. 이렇게 되겠다. 그럼 6분의 1 빼놓고
소거형 하는 거지. 선생님 이거 한 번만 써볼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야 바로 뭐뭐 남는지 알 텐데 한 번만 해보자고. 자, 1 집어넣고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루트 A3에서 루트 A1을 빼게 될 텐데 꼭 1 집어넣은 쌍이다라는 거를 괄호로 꼭 표현을 해줘. 이거 잘하는 친구들도 괄호 안 쓰고 가는 경우 있던데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괄호 꼭 써줘. 자, 2 집어넣으면 루트의 A5 빼기 루트 A3이 되겠지? 하나만 더 써볼게. 3 집어넣으면 루트 A7 빼기 루트 A5가 될 거야. 그래서 쭉 갈 텐데 그럼 이제 소거를 하면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3 없어지고 루트 A5 마이너스 루트 A 없어져서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한 쌍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 없어질 거다. 항상 어떻게 남는다? 대칭으로 남는다 그랬어. 지금 첫 번째에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대칭으로 무조건 어떻게? 마지막에 왼쪽에 한 개 살아남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n에다가 20 집어넣은 거니까 20, 20 이렇게 집어넣으면 루트 A 41 그래서 얘 하나 살아남고 다 지워질 거라고. 그래서 남는 게 6분의 1에 루트 A 41 빼기 루트 A 1이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일반은 구해놨으니까 41 집어넣으면 이게 121인가? 1 집어넣으면 1이고 그래서 6분의 1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3분의 5가 답이었다. 그래서 소거형 문제들은 정말 잘 해줘.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이 문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잡고 갔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 잡고 갔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저번에 화요일날 할 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2차 함수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볼게. 등차수의 일반항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공차가 n의 개수가 될 거고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고.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빨리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1차 함수로 식이 나와 있다? 빨리 뭐 생각해야 돼? 기울기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게 지금 기울기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AK, AM 이렇게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64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요것도 항상 문제 푸는 방법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잖아. 좌표 그래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길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좌표만 잘 찍으면 된다고. 좌표만 잘 찍으면 되는 이미 다 주어져 있잖아. 자, 요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 뺀 m-k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요 길이는 요 놈의 y좌표에서 요 놈의 y좌표를 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했어야 되는 생각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64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자 2분의 1 넘기면 얘가 2의 7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고차를 한번 해볼게. 내가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 AM이 지금 뭐냐면 AM은 그냥 여기다가 M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PM 더하기 Q야. 이렇게 될 거야. 자, AK는 저기다가 X에다가 K 집어넣은 거니까 PK 더하기 Q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PM 더하기 Q, PK 더하기 Q 집어넣으면 사실 식이 너무 허무하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해. 나라면 이거 안 줬을 것 같아. 이거 굳이 안 주고 기울기가 P다라고만 줬을 것 같거든. 내가 너네가 뭘 하길 바라냐면 우리 등차 수열에서 숫자 가지고 이미 했었거든. 내가 만약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다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뭐 나오니?
공차 2개 나오는 거 맞아? 그치? 항의 번호 차이만큼 공차가 나오잖아. 얘가 2D가 나와. 우리 숫자에서 할 수 있잖아. 얘가 지금 5 빼기 3인 거지.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다고.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아이고 그냥 한번 이렇게 써볼게. 공차가 몇 개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항의 번호의 차이만큼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공차가 얼마야? 기울기 p인 거지.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얘는 m-k 곱하기 m-k 곱하기 p야. 그래서 m-k의 제곱 곱하기 p가 2의 7제곱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수열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mk 뭐냐면 이거 항의 번호라고. 이게 지금 항의 번호라서 자연수지, 자연수. 그리고 지금 공차 p도 자연수가 되고 싶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자연수의 제곱 곱하기 자연수가 2의 7제곱이 되려면 얘네들이 그냥 다 싹 다 2의 거듭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잡으면서 갈 건데 이왕이면 제곱이 있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가는 게 문제가 편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mk가 2라면 2의 제곱 곱하기 얘가 2의 7제곱이 돼야 되니까 p는 2의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n-k가 2의 제곱이라면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p는 2의 세제곱이면 될 거고 mk가 2의 세제곱이면 p는 2면 될 거고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값이 2,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8, 2의 5제곱 32. 그래서 42가 답이었다. 그래서 되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라는 거랑 1차 함수 엮여가지고 시험 문제를 조금 쉽게 출제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 식을 안 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14번. 내가 14번 문제를 보면서 많이 틀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보는데 다 안 틀리는 거야. 다 찍어서 잘 맞추더라고. 내가 봤는데 제대로 풀어서 맞춘 애가 있나? 내가 잘 모르겠어. 제대로 풀어서 맞춘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문제거든. 이거 한번 잘해봅시다. 잘해볼게. 잘해줘. 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문제야. 너네가 이번 시험 대비 때 적어도 그냥 내신 수준의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내저번을 줬는데 내저번의 반지름이 3이고 A5의 길이가 5래. 자, 내저번이라는 게 얘가 나오면 선생님 왜 비반에서 내저번 얘기할 때 내가 요 2개만 딱 알고 가자라고 그림 그려준 거 그것만 쓰거든.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저번 나오면 그거밖에 안 써가지고 그래. 내저번이 나오는 순간 우리 빨리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심과 접점 연결하는 거야. 내저번에 중심과 접점. 왜냐면 원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연결하면 아이고 이거 삐뚤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첫 번째 얘네가 다 내저번의 반지름이지. 그게 다 3이야. 3이고 접선과 중심과 접점 연결한 게 다 뭐야? 수직이야. 이거부터 빨리 체크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로 그려져야 되는 그림이고 또 문제에서 A5가 요게 5라고 주어져 있어. 5라고 주어져 있어.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다 ABC의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했던데 AB 5야. 요거거든. 요거 지금 요 삼각형 AB5의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해달래. 자, 한 번만 선생님이 정리하고 가볼게.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삼각형 AB5의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사인 법칙밖에 없다.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사인 법칙 선생님이 어떤 느낌으로 가르쳤는지 기억나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사인 법칙은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의 관계거든.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맞아?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과 변의 길이. 근데 우리가 쉬운 문제가 아닌 이상 특수각으로 줄 일이 없잖아. 특수각으로 줄 일이 없으니까 사인 값이 하나 필요하거든. 이 사인 값을 구해야 돼. 사인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보통 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보통 얘를 많이 떠올리거든. 이게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야. 내가 만약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내가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 코사인 A가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긴 2루트 2라서 사인 A가 구해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사실 되게 흔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거 흔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을 때 사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정이야. 내가 직각삼각형 볼 수 있으면 그거 무조건 써먹어야 돼. 교선아 잘 봐봐. 직각삼각형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 내가 맨날 도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인 값을 구하는 것부터가 조금 핵심이 되는 문제라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해볼게. 우선 첫 번째,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잖아? 그럼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쓸 수밖에 없어.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다를 쓰게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내저번 반지름 할 때 이왕 나온 김에 꼭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거든. 그게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인데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 무조건 두 개 그을 수 있거든. 그렇게 했을 때 원 밖의 점, 접점에서 접선까지의 길이 어때? 이거 같다고.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도 봐봐. 지금 사실 얘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보이니? 여기 3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 3이고 얘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잖아. 3, 5 만들어지니까 이 길이 4고 요 길이 4겠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B에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이 길이랑 요 길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거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x, 얘도 x라고 놓으면 이거 x부터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는 거 이용하면 된다고. 물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돼.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x 더하기 4의 제곱 써도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좀 보고 갈 겸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맞니? x 더하기 3 곱하기 7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구해져 있으면 내저번이 나오면 뭘로도 구할 수 있어? 삼각형 둘레의 합 2x 더하기 8 더하기 6 나오나? 요거랑 내저번의 반지름의 곱 얘가 지금 3이지? 이게 같아야 된다고. 선생님 왜 둘레의 길이에다가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면 되는지는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갈게. 그래서 x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x를 구하면 21까지는 아마 잘 구했을 거야. x가 21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생각을 해봐. 빨리.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한 삼각형 ABO의 외저번의 길이야.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야. 내가 지금 길이를 다 구했거든. 이현이 왔고 요 길이 25야. 맞니? 요 길이 25. 요 길이 5야.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여기 직각삼각형 있잖아. 21. 3 있으니까 요 길이 얼마겠니? 예원이 요거 줄 테니까 이거 보고. 이거 3하고 21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야? 3하고 21 가지고 쓰면 안 돼. 3 어떻게 말할 수 있어? 3은 3 곱하기 1이지. 21은 어떻게 돼? 3 곱하기 7이지.
그러니까 7하고 1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쓴 다음에 3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4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0 나오나? 3루트 50이야.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리고 해볼게. 잘 봐봐. 잘 봐줘. 내가 길이를 다 구했거든. 여기가 루트 3루트 50이라는 거 찾았고, 여기가 5라는 거 알고, 여기가 25라는 거 알아. 그럼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하나의 코사인 값을 구해. 뭐 요놈의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사인 값 구해서 마주보고 있는 거 가지고 사인 a분의 5로 2r 구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 사인 세타 나 알아 지금. 나 사인 세타 안다고. 사인 세타 얼마니? 내가 이걸 세타라고 놔볼게.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개나 있다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림 안 지워놓고 두고 있는 거거든. 보여? 여기 직각삼각형 빨리 봐야 된다. 요거 봐야지. 3루트 50, 3, 21,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 얼마야? 3루트 50분의 3이라고. 근데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 이 중학교 도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 그릴 수 있어. 원하고 연결했어.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면 이거 뭐야? 합동이지. 이 세타잖아. 여기 좀 더 보기 쉬운 세타가 있지. 이것도 지금 세타인 직각삼각형 사인 세타 3루트 50분의 3이라고.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5, 얘가 2r이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구해지는 거야. 계산은 생략할게. 정말 좋은 도형이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도형이고, 직각삼각형 쪼개는 거, 접선의 관계 이런 것들 많이 쪼개야 되는 도형이거든.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너네가 삼각함수 활용해서 연구해야 되는 도형을 두 개 꼽자면 하나가 요 내접원 나오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원주각 성질 보는 도형들이거든. 그래서 원주각 성질 보는 도형들도 잘 봤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거의 다 왔어. 나 8시 5분 전까지 마무리 할 거니까 16번하고 19번 두 개만 더 볼 거거든. 이거 두 개만 잘 봅시다. 16번도 보니까 잘 풀었어. 잘 풀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을 좀만 더 부렸으면 하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정석적인 방법도 한 번만 소개를 하고, 계속 내가 얘기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내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더 얼마나 허무하게 풀리는지도 한 번만 해볼게. 지금 우선 첫 번째,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요 지금 나란히 3개의 항을 더했더니 2n 플러스 7이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3번의 1까지 S3K분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지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푸는 친구들 많아. S1 구하고 S 여기다 2 집어넣어서 S1 집어넣어서 S3 구하고 S6 구하고 S9 구해가지고 감각적으로 푸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제 여기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되고 무슨 관계 구하라 그러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정석적으로 한 번만 해볼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역수분의 1이라서 이걸 고지고대로 나열한 거 가지고 규칙 잡기 힘들거든.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냐면 식을 찾아야 돼. 식을 찾아야 돼. S에 3K, S3N이라고 쓸게 선생님은. S3N의 식을 찾은 다음에 얘를 역수를 취해가지고 3Nk분의 1의 식을 찾은 다음에 시그마 계산을 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수열의 기본 뭐야? 나열이니까 나열 한 번만 해볼게. S3N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나열을 해보고 이 문제를 포기했어야 된다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지금 문제에서 3개씩 묶어놨잖아. 3개씩 묶어놨으니까 나도 3개씩 묶어지게 몇 개를 좀만 더 써볼게. 적어도 여기까지는 써봤어야지. 여기까지는 써보고 내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A3N까지 더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더할 거야. 이게 S3N이지? 그래서 지금 잘 봤더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계산할 수 있어. 봐봐. 여기다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A1, A2, A3 나오니?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니?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9 나오네. 얘 9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니? 이런 건 볼 수 있어야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5, 6이니까 4 집어넣으면 15 나오네. 이제 아직 별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7 집어넣으면 되겠네. 7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7 집어넣으면 21이야. 사실 빨리 뭐가 보여야 되냐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가 얼마? 6인 등차 수열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3n 앞에 2개 더 써야지. 왜? 3개씩 짝을 지어야 되잖아. 이 앞에 3n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고 이 앞에 3n 마이너스 2 있었겠지. 그럼 이 3개 합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야? n에다가 3n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n 대신에 여기 n 대신에 3n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봐야 되지. 그래서 6n 플러스 1 나오나?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계산해? 2분의 첫 번째 양 더하기 마지막 번째 양. 이게 6의 1이 맞나? 마이너스 3이지? 자꾸 어제부터 6n 플러스 3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 몇 개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3n개를 더할 건데 몇 개씩 묶었어? 3개씩 묶었잖아. 그러니까 n개지. 항의 번호 빨리 쉽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 계산하면 3n 플러스 6 곱하기 n. 굳이 쓰자면 3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SN이 아니지. 미안해. 3n이지. 3n. 나 3n 보고 있지. 그럼 지금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저거 뒤집으면 되잖아. 뭐가 되는 거야? 부분문수 문제로 바뀐다고. 3분의 1 바깥으로 빼고 부분문수로 찢으면 선생님 바로 쓸게.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앞에 2개, 뒤에 2개 살아남아.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6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2 집어넣으면 14분의 1 빼기 15분의 1. 이게 답이겠네. 사실 지금 정석적으로 풀어도 어렵지 않거든? 정석적으로 풀어도 그냥 차근차근 관계를 가지고 나열해서 보면 되는 문제인데, 나열해서 보는 문제인데, 따르게 한 번만 접근해 볼게. 한 번만 따르게 접근해 볼게. 나는 너네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나는 이걸 목표로 수업을 할 거야.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3개를 더했어요. 나란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한 번만 생각해봐. an이라는 게 있다면 a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고, 얘는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2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수가 바뀌지 않아. 이 3개를 더했는데 n에 대한 1차식이래. 그럼 an도 뭐겠어? n에 대한 1차식이었겠네. an이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보자마자 나와야 돼. 내가 등차 중앙에 대해서 되게 위대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2개 더하면 뭐랑 똑같아? 등차 중앙에서 2배의 an 플러스 1이랑 똑같아. 그래서 3개를 더한 건 요거라고. 그럼 맞니? 양변 3으로 나누면 an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n 더하기 3분의 7이 되는 거네. 공차가 얼마?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AN 나오는 거 맞니? 자, AN 이상하게 찾으면 안 돼. 막 여기다 N 대신 막 N-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공차가 3분의 2라며. 하나 빼면 되지. 그럼 끝났네. S3N이 바로 나오지. 2분의 첫 번째 양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7 더하기 3N까지 더할 거야. 3N번째 양 3N 집어넣으면 되지. 3N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2N 더하기 3분의 5. 항의 개수 몇 개? 얘는 3N개지? 그럼 똑같이 나올 거라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나열이고 뭐고 간에 등차 수열이라는 거 딱 보자마자 합이고 뭐고 식으로 그냥 표현되는 거니까 쉽게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정말 등차 수열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시험 문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되게 쉽게 풀린다라는 느낌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시험 문제들 등차 수열이 무조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등차 수열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9번이었나? 19번 이 정수점 세는 거 우리 잘해야 되거든. 정수점 세는 거 잘해야 돼서 이거 정수점 세는 것만 잘하고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좌표평면 2의 세점 0,0, 5n, 0,0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OANB가 있는데 내부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달래.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겠대. 항상 이런 거 풀 때 경계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봐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수점 개수 셀 때 기준 잡고 푸는 거야. 기준을 잡아야 돼. x좌표를 기준으로 잡건 y좌표를 기준으로 잡건 기준을 잡고 풀어야 된다고. 이거 어차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고 해봅시다. 오늘 우리 숙제로 해온 것까지 선생님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좀 해볼게. 봅시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잘 봅시다. 어차피 우리 반은 오늘 늦어도 9시 반 전에 무조건 집에 갈 수 있어. 다른 반은 어제 보니까 다 10시 넘어서 가던데. 자 봅시다. 지금 A의 좌표가 5n, 0이야. 그 다음 B의 좌표가 5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다. A, B, 5를 만들 거야. 그래서 정수점의 개수를 세달래. 근데 경계는 뺄 거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 X축, X좌표를 정수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런 거야. X가 1일 때 Y좌표 정수점 개수 세고, X가 2일 때 정수점 개수 세고, 이런 식으로 잡는 걸 X를 기준 삼아서 가는 거고, 거꾸로 Y는 1일 때 정수점 개수 세고 Y는 2일 때 정수점 개수 세고, 이걸 Y좌표를 기준으로 정수점을 세는 방법이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둘 다 정수점을 세느니 하나는 못 박아놓고 풀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X축을 고정시키고 가는 게 편할까? Y축을 고정시키고 가는 게 편할까? X축을 고정시킨다고 생각해봐. 1, 2, 3 어디까지 가야 돼? 5n까지 가야 돼. 이게 되게 불편한 거야. 문자라서 불편하다고. 문자니까 기준 세우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Y를 기준으로 세우면 1, 2, 3, 4, 5는 안 들어갈 테니까 4까지만 세면 되네. 개수도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어떤 보조선 긋고 시작해야 돼? 보조선 빨리 이렇게. Y는 1, Y는 2, Y는 이게 좀 너무 많이 갔다. Y는 2, Y는 3, Y는 4. 이렇게 기준점 못 받고 갈 거라고. 그리고 막 이거 19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5등분 됐지. 5등분 된 거 맞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X좌표 이렇게 내린다고 쳤을 때 얘네도 5등분 될 테니까 여기가 n이 될 거고, 여기가 2n이 될 거고, 여기가 3n이 될 거고, 여기가 4n이 되겠네. 이 정도는 바로 떠올릴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정수점 세봐. 자, y가 1일 때 경계 안 셀 거야. 여기는 빼.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수 나오는 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2일 때, 3일 때 쭉 해서
여기가 4n이거든. 경계 빼니까 이 앞에까지 가지. 이 앞에가 뭐겠어? 4n 마이너스 1인 거 맞니? 그럼 y가 1일 때 몇 개 나와? 1부터 4n 마이너스 1까지 몇 개? 4n 마이너스 1개 나오겠네. 그럼 2일 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해서 여기가 3n이라며. 그럼 이 바로 앞에가 뭐겠어? 3n에서 1 뺀 3n 마이너스 1까지? 1부터 3n 마이너스 1이니까 몇 개? 3n 마이너스 1개. 그럼 여기가 2n이니까 이 앞에 2n 마이너스 1까지 몇 개? 2n 마이너스 1개. 여기는 여기가 n이니까 n 바로 앞에까지 n 마이너스 1개. 이거 다 더한 게 점수점의 개수네. 그래서 fn 얼마야? 10n 마이너스 4야. 보통 이렇게 y좌표를 기준 삼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보통은 이게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던 거에 맨 마지막 문제, 그건 뭐였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2의 x제곱이 있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그 다음에 y는 3의 x제곱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x는 100이 있을 때 이 두 함수랑 x는 100이랑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점, 이 안에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세달래. 근데 얘는 경계를 포함해달라 그랬거든. 경계를 포함해달라 그랬어. 그럼 봐봐. 얘는 기준을 y로 잡는 순간 이상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 y로 잡으면 여기까지야 지수함수끼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가 아니라 100이랑 3의 x제곱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계가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x좌표 기준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x는 n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3의 n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2의 n제곱이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가 않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0부터 x축부터 3의 n제곱까지 정수점의 개수 몇 개니? 0부터 3의 n제곱까지 되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 3의 n제곱 플러스 1개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점의 개수 몇 개야? 0에서 2의 n제곱까지는 정수점의 개수 2의 n제곱에서 플러스 1개겠네. 이거 빼주면 된다고. 근데 내가 경계를 집어넣을 거거든. 요거 하나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1 더해주면 돼. 어떤 식으로 세겠다라는 거냐면 3의 x제곱의 정수점의 개수에서 2의 x제곱의 정수점의 개수를 다 빼고 한 개씩 더할 거라고. 그래서 마치 여기에다가 빼기 이렇게 될 거고, 1을 다 한 개씩 더해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이고 항의 개수 100개인 등비수열 합해서 초항이 2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100개인 등비수열 합을 빼고 1 100개 더해줄 거라고. 그래서 요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 빼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수점의 기준을 항상 x좌표로 두고 갈 건지 y좌표로 두고 갈 건지 하나를 픽스 시켜놓고 간다라는 것만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 지금 뭐 이 문제 푸는 방법, 저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빨리 잡고 이번 시험 대비할 때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제. 연습을 해보자고. 점수 세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나는 한 반반이라고 보거든. 50% 정도면 꽤 높은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12분이거든. 20분까지 쉬었다가 원리 합계를 할 건데 운유고는 아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고 솔터고 지금 교선이 한 명인데 그냥 학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학원에서 선생님끼리 회의 가지고 다 하자고 하셨거든. 원리 합계 어렵지 않으니까 할 거고 스매싱으로 할 거야. 스매싱으로 할 거고 안 가져온 친구들 많을 거라 그냥 내가 프린트로 다 줄 거거든. 프린트 다 줄 거고
14문제거든? 14문제 중에 내가 5문제를 풀어줄 거고 9문제 풀고 집에 가면 돼. 그러니까 정말 늦어도 내가 볼 때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하면 늦어도 9시에는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럼 금방 하고 갈 테니까 좀만 집중해서 잘 해봅시다. 2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